분명 과거보다 우리의 생활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갈수록 피곤해지는 채 살아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바른수면연구소 소장 서준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적게 자면 실패한다는 이 말에 선뜻 동의하지 않을 듯합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잠을 줄여야 한다는 말을 종종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잠은 죽어서 실컷 잘 수 있다. 4시간 자면서 공부하면 합격, 5시간 자면서 공부하면 불합격을 뜻하는 사당우라.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과학적인 근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사람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이 책에서 인생의 기본기를 배울 수 있었다며 모두가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책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리그 오브 레전드 역대 최고의 선수로 불리는 T1의 페이커 선수도 모두가 읽었으면 하는 책으로 이 책을 꼽았는데요. 독서 광인 페이커는 이 책을 읽고 잠에 대한 다양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책의 내용들 중에서 흥미롭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위주로 이번 영상 한 편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 매슈 워커는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일 때부터 UC 버클리의 신경과학 및 심리학 교수로 있는 지금까지 무려 20년 넘게 수면에 대해 연구해온 세계적인 수면학자인데요. 그럼 그가 이 책의 도입부에서 화두를 던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개운하게 깨어난 적이 언제신가요? 일주일 전인가요? 한 달 전인가요? 아니면 몇 년 전인가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쉽게 떠올리지 못할 겁니다. 이 책에 따르면 선진국 성인 중 3분의 2는 하룻밤 권장 수면 시간이 8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책에서는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것만으로도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암에 걸릴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혈당 수치가 결함될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이 막히고 허약해져서 각종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또 잠을 적게 자면 포만감을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가 억제돼서 식욕이 늘어서 체중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심지어 수면 부족은 이와 같은 신체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울, 불안, 자살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정신질환의 증상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즉 치매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 중 하나도 다름 아닌 수면 부족입니다. 한마디로 수면 시간이 짧아질수록 삶의 질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고 수면까지도 짧아진다는 겁니다. 이는 저자의 매슈 워커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무려 17,000편이 넘는 과학 논문들 역시 이 사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문제는 지난 세기 동안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일본, 서유럽 등 선진국의 수면 시간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몸의 질병들과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환자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도 결코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는 거죠. 과학자들이 수명을 늘리는 혁신적인 신약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신약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억력도 강화하고 창의력도 더 높여줍니다. 몸매를 더 날씬하게 유지하고 식욕도 줄여줍니다. 암과 치매도 예방합니다. 감기와 독감도 막아줍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병 위험도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행복한 기분을 높이고 우울하고 불안한 기분은 줄여줍니다. 혹시 이런 신약이 있다면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이 신약이 바로 수면입니다. 이 신약에 대한 가상 광고는 단지 잠을 푹 잤을 때 긍정적인 효과들을 열거한 거기 때문입니다. 잠은 세상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공짜 처방전이라고 작가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깨우쳤다 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잠을 자고 싶어도 잘 수 없어서 고통받는 환자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수면장애 환자의 통계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2022년 무려 109만 9천 명이나 수면장애로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환자는 연평균 8%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이런 수치는 수면장애가 이미 심각한 사회현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책은 수면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 요인으로 인공 조명을 꼽습니다. 연구진은 건강한 성인들을 통제되는 실험실 환경 속에서 2주 동안 지내겠습니다. 그들 매일 잠들기 전 한 주는 몇 시간 동안 태블릿 PC로 책을 읽게 하였고 또 한 주는 같은 시간 동안 종이책을 읽게 했습니다. 이 실험 변수는 바로 인공 조명에 노출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인데요. 그 결과 태블릿 PC로 책을 읽었을 때 종이책을 읽었을 때 비해서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량이 50% 이상이나 억제돼서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뇌에 잠이 드는 신호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의 양이 줄어든 것도 큰 문제지만 수면의 질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태블릿 PC의 인공 조명에 노출된 환경에서는 잠자는 동안 뇌의 방대한 정보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렘 수면의 상당 부분이 줄어들었고 다음 날에도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채 졸린 기분을 느꼈습니다. 또 태블릿 PC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멜라토닌 분비 지연이 지속되어서 며칠 동안이나 숙면을 취할 수 없는 후유증도 남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빛이 이렇게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이유를 인간이 뇌의 3분의 1 이상을 시각 정보로
정보를 처리하는 데 쓰는 시각적인 동물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밤에 인공조명 노출을 피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겠죠. 이 책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수면의 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청색광, 즉 블루라이트의 노출만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방해 조명을 무드등으로 사용하여 최대한 흐릿하게 만들고 추가로 노란 컬러의 실내용 안경을 써서 청색광의 노출을 줄이는 겁니다. 또 밤이 되면 기기 자체에서 청색광을 낮춰주는 소프트웨어적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냉난방기 등을 이용해서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의 심부 온도는 자연스럽게 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저녁에 심부 온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 우리 뇌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찾아보면 하루 24시간 동안 기온이 오르고 내리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밤에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 잠들게 하는 신호라면 낮보다 밤의 체온이 점점 내려가는 것도 우리가 잠이 들게 하는 신호 중 하나인 겁니다. 불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평소보다 잠이 드는 시간을 25%나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한 이들에게서 비렘 수면의 깊고 강력한 뇌파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어 전보다 안정적으로 수면을 취하게 된 겁니다. 수면의 가장 이상적인 침실 온도는 선선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18도에서 21도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은 밤에 잠들기 쉽게 만들어주고 심지어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믿고 있을 텐데요. 저자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은 진정제 약물의 일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적당히 술에 취하면 기분이 들뜨고 좀 더 수다스러워지는 경험을 해보셨다면 알코올이 진정제라는 표현에도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좀 더 외향적으로 변하는 이유는 알코올이 충동을 조절하고 행동을 자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뇌의 전전도와 피지를 먼저 진정시키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면 이 부분이 마비돼서 제대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외향적으로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알코올은 뇌의 다른 영역들에도 깊이 침투하여 뇌를 멍한 상태로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보라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거나 기억이 삭제돼 버리는 일명 필름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술이 잠에 미치는 영향은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진정작용이 있어 잠이 드는 시간을 줄이는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몸속에서 빠르게 분해되면서 더 강력한 각성 효과를 유발합니다. 깊고 지속적인 수면은 방해하는 거죠. 알코올이 대사될 때 분비되는 알데하이드가 렘 수면을 강력하게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렘 수면 중에는 뇌파 활동이 활발해지고 꿈을 꾸고 여러 기억과 정보들이 정리되는데 이 과정들이 모조리 생략돼 버리는 겁니다. 이로 인해 겪는 문제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알코올 중독자들인데요. 술에 취해 잠들기 일상인 그들은 렘 수면을 하지 못해 멀쩡히 눈을 떴을 때도 환청, 환시, 환각과 같은 끔찍한 혼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인이 우리 수면을 방해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우리 몸에는 아데노신이라는 화학 물질이 쌓이는데요. 이 아데노신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자고 싶은 욕구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보통 깨어난 지 12시간에서 16시간이 지나면 정점에 도달해서 졸음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수면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카페인을 섭취하는 순간 이 수면을 느끼는 욕구가 인위적으로 차단된다고 하는데 카페인의 대표적인 각성 효과가 이 원리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카페인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대략 5시간으로 10시간이 지나도 25%나 남아있는데요. 적은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량의 카페인만으로도 수면에 지장이 심각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완전히 배출되기까지는 대략 이틀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 말인즉 매일 커피를 마시는 경우라면 체내에 이미 많은 양의 카페인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평소 수면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 바른수면연구소에서도 가장 먼저 커피를 끊는 걸 추천드립니다. 책의 저자인 매슈 워커는 세계 각국을 다니는 동안 수면과 관련된 주제의 설문조사를 꾸준히 해왔다고 하는데요. 학교에서 건강과 보건교육을 받았냐는 그의 질문에 무려 98%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마약, 알코올, 성교육을 받는 질문에는 87%가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 학생 때 운동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은 100%를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반면 수면에 관한 교육을 따로 받은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0%였다고 합니다. 수면의 중요성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현실은 무척 아쉬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수면에 대한 인식 변화의 첫걸음은 저와 구독자분들이 먼저 내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당장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수면의 가치에 대해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말입니다. 지금까지 매슈 워커의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라는 책을 간략하게 리뷰해봤는데요. 인생의 3분의 1을 함께 보내는 잠의 본질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참고로 책의 저자인 매슈 워커는 세계적인 강연회인 테드에서 잠을 주제로 여러 차례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나 궁금하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 소개란에 링크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수면에 관한 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수면연구소 소장 서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